궁의곤법입니다, 이제. 그렇죠. 궁의곤법이라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연올 일시, 이게 네 개의 궁의가 있지 않습니까? 요 네 개가,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각각의 궁의들이, 이동이 가능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간 입장에서 월치가 그 사람의 그 씨앗이잖아요. 그 사람의 물질 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간을 기준으로 보면 연치가 씨앗이 돼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에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는 일지가 씨앗이 돼요. 이 상황이 계속, 지금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궁의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이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요게 이 뽀맹이 언니가 쓴 조상들, 중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혹은 내 자식의 직업이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쓰는 게 궁의곤법이에요. 근데 요걸 즐겨 쓰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게 이제 곤법이 자기한테 딱 맞나 봐요. 굳이 사주 보는 거 1년이면은 사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요 네 가지에서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그 해에 그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가 틀린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요 판단을 내리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그 근거를 파가는 방법이 요 세 가지라는 거죠. 물론 요 세 가지의 범위는 1년 내내 떠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1년 동안 남들은 3개월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지 저는 1년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해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각각의 요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대충 1년이라는 거고 이 1년 안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데 포인트를 두지 세부적인 기교에다가 포인트를 둘 수가 없어요. 물론 1년 지나면 심지어는 지금 그 광주의 학생이 포인트를 두면은 공부가 안 늘어요. 전체적인 틀을 짜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잡아주는 전체의 윤곽 요거를 잡은 다음에 점점 안으로 조금씩 디테일을 향해서 가면 이제 고수가 돼 가는 거죠. 근데 보통의 공부 방법이 정말 똑같아요. 중앙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튀어가는지도 모르게 평생 20년, 30년, 40년 튀어간다니까요. 오늘 또 지금 뭐 책도 쓰고 남들 유명하다는 요게 1년 동안 정도의 과정 중에서 지장간 1이 대충 한 3개월쯤 될 거고요. 지장간 2가 한 3개월쯤 될 거고, 궁이론이 3개월쯤 될 거고, 나머지가 한 3개월쯤 될 거고 이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한의하는 애들이 저한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갑을병정 자축인묘를 하는데 이걸 다 못 끝냈어요. 2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갑을병정만 하는데 2년 내내 못 끝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도명언이 도망가 버릴 거라고.
어메 나 못하겠어 그러고 도망가 버리겠지. 분명하게 한 3개월쯤 지나면 나 좀 잘 찍게 해줘요 이럴 거라고. 그지? 네. 잘 찍게 해줘요의 조바심을 버리지 않으면 딱 초급 수준에서 평생 머물러. 초급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 있는 거 아니지. 네. 그 조급함을 참으면 전체의 또 위대한 자연 속에 있는 개미 한 마리, 그 개미 한 마리가 지금 어디를 기가고 있는가 보일 거라고. 아니, 우리, 쉽게 뭐, 개미 수천 마리 우리 한눈으로 보잖아요. 개미는 얼마나 열심히 기껏해야 뭐, 응? 응? 몇 미터, 30cm, 20cm의 거리를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개들 수천 마리, 수만 마리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사주 공부도 똑같다고, 개미 새끼들 일하는 것처럼 그 디테일만 막 보고 있으면 맨 그것만 봐. 뭐, 진술충이 뭐고, 인사형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뭔 개념인데, 그러면. 남들이 인사형이라고 그래서요. 인사형의 근본 속성, 근본 물상보, 근본 개념 자체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기교적인 것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카페에 자기 사주 올리고 그러면 막 깝깝해요. 그래서 다음부터 오늘은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려고요. 천간이 뭐예요? 이거에 답해주면 내가 답해줄게. 그러려고요. 그 사계절이 뭐예요? 지지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질문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답해주면 답해주고 답 못하면 연구해서 오세요. 이러고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야 이거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대충 이제 1년 동안 해야 될 그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30명 되는 학생도 나는 단 한 명도 재미없다는 사람 본 적은 없어. 다들 재밌어 하지. 1년 내내 재밌어 한다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재밌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내가 웃긴 이야기만 하니까 재밌겠지 물론. 야한 이야기에다 뭐. 카페에다 을미년이라는 그 을미년의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물어볼 질문들에 대해서 올려놨죠. 그러면 그 범위들을 거의 안 벗어나요. 저는 이 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 물어봐요. 그 범위를 벗어나든 그냥 아니요, 딱 거기 그 범위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광주 학생이 쌤 오늘 갑오일인데 이 갑오일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갑오의 뜻은 온유월에 말이 축 늘어진 거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온유월에 말이, 아예 아줌마들이라 야한 이야기는 못하겠어. 아이, 참, 내 마음대로 해야 진짜 좀 친해지면 야한 이야기 막 할 거예요. 말이 축 늘어진 거야. 생기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오늘 와가지고 다 죽어가 잘못하면 자살하게 생긴 사람 와가지고 상담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의 기운이 그 날의 기운이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다 말해줘요. 그러면은 사실 사주를 왜 봐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게 타로 같은 거죠. 타로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기운을 뽑아서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가. 요건 일종의 적석점 같은 거죠. 그 사람이 현재 우주로부터 받고 있는 기운,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걸로 다 볼 수 있다면 굳이 사주 볼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문제는 요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못 봐요. 즉 소위 말하는 이런 즉석으로 보는 제가 을미년에는 이런 일이
이런 질문들을 할 거야. 갑오일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야. 그럼 갑오일 중에서도 몇 시에 오면은 그 사람은 지금 법적인 문제야, 혹은 모순적인 문제야, 돈이 없는 문제야, 기타 등등. 결론적으로 설명한 거는 그 사람 사주가 어땠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요건 주로 설명하는 게 하늘의 기운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방법으로는 타로예요. 물론 뭐 자매, 뭐 유김,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게 이게 이제 그런 즉석으로 하늘의 기운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근본에 대한 답은 주질 않아요. 자연이 뭐고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요 그 근본적으로 기운을 읽을 수 있는 요런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요 근본적인 틀을 잡는 게 제가 23년 동안 쓸데없는 길을 수많은 시간과 돈을 까먹어가면서 요 배운 이 잘못된 길을 반복하면서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1년 정도 지나면 근본에 대한 이치는 정도 이제 깨달아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 그 1년 동안 10년 공부해 줄게 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지나면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근본을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는 무조건 기초만 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1년 후에는 매년에 그것까지 다 찍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볼 때 분명하게 쓰는 수단이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대하는 게 천간에 대한 거죠. 근데 천간이 맨날 갑을병정 요건 알아도 왜 그게 천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이놈의 천간이라는 게 뭔지. 보통 모든 책에서 설명하는 게 아름다운 소설 같아요. 하늘이 열려서 무거운 탁한 것은 땅을 향하고 가벼운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다. 이렇게 그거 읽고 있으면 정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만 들어요. 아니 뭐가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고 뭐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그 사주에서 말하는 천간이라는 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런 글자들은 가벼워서 천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10간에 10개의 글자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는 탁하고 무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이며 태양과 달이 12번 만나니 12달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축인묘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치 그 전설의 고향 같아요.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근데 요게 분명한 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지, 마치 뭐 옛날 연애자평 이런 데 보면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글자 10개와 12개를 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김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지금 몇 억 년? 1억, 하여튼 몇 살이더라? 35억 살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4만 년마다, 아니 12만 년마다 이게 빙하기가 한 번씩 오는 거. 12만 년,
뭐 10번 해봐야 120만 년이고 이 나이에 비하면은 그 10번에 100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대의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더 발달돼 있는데 빙하기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다시 봄이 오니까 또 사람들이 속에서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해서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12만 년이 지난 후에는 또 빙하기를 맞아서 또 다 죽었다가 한 몇 명 살아서 또 남아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기껏해야 지금 이야기하는 게 3,000년, 4,000년밖에 더 돼요. 뭐 5,000년 무구한 역사. 뭐 이게 5,000년이 5,000년. 근데 사실은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인데 뭔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분명하게 3,000년, 4,000년 전에 할배들이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요거를 문자화, 글자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글자화 시키는 과정이 설마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하루 만에 뭐 1년 만에 했겠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의 변화를 가지고 관찰을 했겠죠.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공통점을 문자화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개의 글자로 표현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가불이라는 생기, 활력, 병정이라는 분산하고 응집하고, 무기라는 끌어모으고 저장하고 품고, 경신이라는 딱딱하게 하고 딱딱하고, 임계라는 응축하고 다시 분산하고, 이러한 기운들이 분명히 매년 반복되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걸 가지고 표현하기를 십간이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 십간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을 글자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자연이 변화하는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요 십간을 표현한 거는 요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이고 그 자연 변화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요 과정을 문자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자연이 변화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태양과 달과 지구와 수많은 우주의 그 행성들과 지구를 향해서 무수히 도대체 몇 개가 쏴대는지는 모르지만 시시각각으로 쏴대는 하늘의 기운들, 요 기운들이 어쩌면 수만 개, 수십만 개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아무리 쏴대도 이 지구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기운이 뭐 수십억 개든 수천억 개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지구라는 공간이 우주에서 쏴져 내려오는 어떤 기운을 받고 그 기운에 따라 하는 거죠. 만약에 공간이라는 땅, 여기 없었다면 우주의 기운, 소위 말하는 제가 맨날 표현하는 시간의 개념, 영속성을 가진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공간이 없는데 무슨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공간이 있고 공간에서 그러한 시간, 우주의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따라서 지구가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 보이는 것을 글자화한 게 10개의 현상을 드러내기에 십간으로 표현했다는 것 뿐이에요.